네, 안녕하세요. 새봉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9강에서 저희가 이제 시접 처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연습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숙제 내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10강이 됐어요. 제가 한 15강 정도 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 10강 정도 되니까 얼추 이제 좀 웬만한 얘기들은 조금 많이 다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문의하시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력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미실이 엉키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질문들이 항상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딱히 뭐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재봉틀도 다르고 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대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조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장력에 대한 얘기는 초기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장력이라는 건 이제 당기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실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을 두 가지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윗실이 있고 이제 아랫실이 있다. 그러면 윗실도 장력이 있어요. 윗실을 당기는 힘. 아랫실도 장력이 있습니다. 아랫실도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야만 뭔가 당겨주는 힘이 있어야만 실이 규칙적으로 탁탁탁탁 조금씩 풀리면서 윗실과 아랫실이 만나게 되겠죠. 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재봉틀을 구입을 했어. 그러면 그 재봉틀이 적당한 장력으로 조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만질 필요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재봉틀 받고 막 한동안은 굉장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어느 순간 장력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걸 내가 조금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막 필요에 의해서도 아니었고 한번 조절을 해보자. 그래서 막 돌리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실이 엄청나게 엉켰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새봉이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장력은 조절할 줄 알면 우리가 재봉틀을 사용하면서 계속 많이 써먹고 요령껏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너무 막 장력을 지나치게 조절을 하다 보면 실이 엉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윗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씀드렸던 실을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실을 쫙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장력 휠이나 버튼이 있어요. 재봉틀마다 기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딱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휠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버튼으로 요즘엔 컴퓨터식으로 딱딱딱딱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재봉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면이야 마야 이런 아주 보편적인 원단을 사용하다 보면 그런 장력을 조절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약간 늘어나는 원단을 사용한다거나 조금 두꺼운 원단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장력을 조금 조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저도 처음에 이제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 장력에 대한 거 막 찾아봤을 때 막 이런 그림들이 많이 예시가 있었어요. 장력이 높다 낮다,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윗실이 아주 팽팽하게 일자로 되어 있어요. 아랫실이 이렇게 끌어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아랫실이 이렇게 끌어올라와 있으면 윗실의 장력이 너무 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림을 보고서는 저는 그때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재봉틀에서는 그런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를 않아요. 대부분. 왜냐면 요즘에는 자동으로 조절되는 장치가 있는 재봉틀도 많이 있고, 또 적정 장력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적당한 장력에 맞춰져 있을 때는 거의 그런 우리가 현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예전에는 많이 하셨던 건데, 일단 제가 두 가지로 지금 재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재봉틀의 장력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는 뭐냐면, 바늘 땀의 모양이
뽕뽕뽕뽕 요렇게 뽕뽕뽕뽕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건너뛰듯이. 그런데 장력이 너무 세. 그래서 내가 가진 거는 좀 장력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오려면 어떠냐면 실이 뽕뽕 되질 않고 거의 일자처럼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제가 지금 티가 많이 나라고 윗실, 아랫실을 두 가지 다른 색으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 검정색 실이 윗실인데요. 검정색 실을 보면 얘는 지금 거의 일자 같은 느낌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면서 바늘땀의 모양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장력이 상당히 지금 강한 상태입니다. 뒤로 봤을 때 아랫실은 어때요? 아랫실은 별로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 그림처럼 막 따라 올라온다거나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아랫실은 그냥 비슷한 바늘땀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 실이 막 바늘땀 모양이 잘 안 나오고 약간 일자 같아 이러면 장력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진 게 아닌데 내가 조절을 한 게 아니었고 원래 있던 대로 사용을 했는데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단이 너무 두꺼워서 윗실 아랫실 만나서 바늘땀을 만들 때 바늘땀 모양이 이렇게 가려면 얘가 이 정도 두께였을 때 요만큼 갔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이만큼 두꺼워졌다 그러면은 이렇게 더 많이 실이 더 많이 소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당기는 힘이 약해야 위에서 내가 너무 당기고 있으면 얘가 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력을 약간 풀어줘야 당기는 힘이 약해지면서 얘가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께가 두꺼운 원단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냥 평소처럼 했는데 장력이 똑같았는데 갑자기 내가 바늘땀이 이렇게 돼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는 원단이 좀 평소보다 너무 두꺼웠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는 뭐 내가 사용하는 원단이 평소에는 늘어나지 않는 원단이었는데 갑자기 뭐 늘어나는 원단이었나? 뭐가 바뀌었나? 이런 거를 조금 체크해보고 이럴 경우에는 윗실의 장력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재봉틀마다 다른데 숫자가 올라가야지 장력이 센 건지 숫자가 내려가야 장력이 센 건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봉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테스트를 해보고 내 재봉틀은 숫자가 올라가야지 장력이 세구나. 그렇다면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장력을 조금 느슨하게 아래 숫자로 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제가 옷을 만들고 뭐 이거저거 만들다 보니까 장력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겨울옷이야 막 울코트야 막 이러면 조금 조절을 할까? 아니면 대부분 그렇게 크게 장력에는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장력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늘땀이 예쁘지 않아요. 아니면 뭐 아랫실이 엉켜요.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문제, 제일 질문이 많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가 쫙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윗실의 장력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밑실의 장력은 아랫실도 장력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랫실은 윗실에 비해서 더 많이 조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절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언제 하느냐면 정말 특별한 실을 사용할 때. 그 특별한 실은 뭐냐면 우리 실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니트용 실이라고 하죠. 늘어나는 원단에 니트 원단에 사용하는 이렇게 풀린 것 같은 이런 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실을 사용할 때 요거 사용할 때는 아랫실의 장력을 조금 조절을 해줍니다. 이 실은 보시면은 이렇게 쫙쫙 늘어나요. 신축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반 실과는 다르게 장력을 조절해야만 얘가 좀 손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당기는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실은 팽팽하니까 뭐 이 정도면 됐는데 얘는 아풀아풀하고 이렇게 막 힘이 하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느슨하게 장력을 풀어줬을 때 얘가 조금 쉽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고무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무실은 진짜 이건 특별할 때 사용하는 건데
고무줄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래서 고무줄 같은 건데 이제 밑실로 이렇게 감아서 쓸 수 있게 얇게 나온 겁니다. 요거는 아이들 뭐 옷 같은 데 이렇게 장식으로 줄을 막 이렇게 잡을 때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그렇게 딱히 많이 쓸 일은 없죠. 니트용 실처럼 얘도 그냥 일반 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그럼 얘네를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봉틀을 보면 아래실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거는 평평하게 수평가마라고 하고 평평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밑실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수직가마라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밑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수직가마라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봉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봉틀을 잘 보시면 나는 수직가마야, 나는 수평가마야 이렇게 나뉠 거예요. 어떤 게 좋다기보다는 이제 워낙에 공업용은 원래 이제 수직가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밑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가정용이 처음에는 그래서 수직 가마를 많이 사용을 했대요. 공업용처럼 똑같이 약간 똑같은데 약간 축소판인 것처럼 가정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직 가마였는데 이거 밑으로 뺐다가 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불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평 가마로 옮기면서 조금 이렇게 변형이 된 건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재봉틀은 수평 가마가 많은데 그렇다고 수평 가마가 훨씬 좋아요. 이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본 결과로는 수직 가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북집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참 신기하죠. 요거를 북집이라고 하고 얘는 북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알이 이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끼우고 순서대로 하면 들어갈 때 이 북집이라는 건 수직가마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새봉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실이 위로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얘가 이렇게 위로 당겨지기 때문에 이 북알이라는 것 자체가 뱅글뱅글 이 안에서만 돌잖아요. 이렇게 바늘담을 만들 때마다 얘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왔다 갔다 할 여유가 없습니다. 북집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가만히 여기 있어서 밑실의 엉킴이 좀 적어요. 수직가마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얘는 밑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조금 불편해. 사용할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반면에 수평가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곳에 이 북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밑실 넣는 방법은 우리 예전 강의에서 어떻게 넣는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략을 할게요. 안 보신 분들은 거기 가서 보고 오시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밑실을 이렇게 넣고 얘는 우리가 바느질 하는 동안 밑에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수직가마는 이렇게 지금 실이 매달려 있었다면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 실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얘는 위에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기 때문에 어때요? 얘가 펄럭펄럭해요. 물론 우리가 천천히 밟으면 그렇지 않은데 얘가 올라올 때 약간 출렁출렁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빨리 밟거나 이럴 때는 얘가 막 이렇게 되는 게 느껴지고 우리 눈으로도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실 엉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가마에 비해서 얘가 실 엉킴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밟거나 하면 얘가 막 진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 안에서 북집처럼 얘처럼 꽉 잡아주는 역할을 얘는 이 안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얘 실 자체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실 엉킴이 더 있을 수 있더라.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데 반면 조금 더 편안한 게 있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하기 편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장력을 조절할 때 말이죠. 밑실의 장력은 수직가마의 경우는 이렇게 북집을 꺼냅니다. 꺼내서 원래 이제 실 갈아 끼울 때 얘를 꺼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그만 나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 나사는 실이 나오는 구멍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철판 이 쇠 같은 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나오는 구멍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쇠로 된 이 판이 약간 더 조여지느냐, 약간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실이 더 쉽게 나오느냐, 아니면 좀 빡빡하게 나올 건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쇠로 된 판을 잡아주고 있는 조그만 한 나사를 약간 풀어주는 거죠. 얘로 약간 풀어주고, 약간 잠가주고, 이렇게 하면 장력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조금, 단순하죠? 어떻게 뭐 다른 작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쇠판을 줄이느냐 마느냐, 요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처럼 특별히 우리가 보통 쓰는 실이랑 약간 다른 실 같은 경우에는 장력을 약간 풀어줘요. 풀어줘서 당겨봅니다. 이렇게 실이 나오는 구멍에다 잡고, 평소에 실은 요 정도는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풀어줘서 요런 느낌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 해서 한번 해보고, 이거는 뭐 정해진 얼마 정도 몇 도로 풀어주세요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낌으로 조금 경험상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풀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실 사용할 때는 반드시 다시 조여줘서 사용을 해야 또 실이 엉키지 않고 바늘땀이 뜨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평 가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 침판이 있잖아요. 그 침판 자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들어있는 북집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집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서 보면 그 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쇠로 된 부분이, 실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똑같은 방법으로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조금 풀어주거나 아니면 잠궈주거나, 그렇게 하고 다시 집어넣어서 나사 다 잠근 다음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력 조절하는 거 우리 지금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윗실의 장력과 아랫실의 장력을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쁜 바늘 땀을 만드는 건데요. 결국에는 뭐 원단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고, 상황 따라서 이 막 어떤 거는 막 신축성이 많아서 안 돼, 어떤 거는 막 너무 두꺼워서 안 돼, 너무 밀도가 높아서 안 돼,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장력을 뭐 어떻게 조절해야만 해, 이런 매뉴얼이 딱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면서 내가 원하는 원단에는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자꾸자꾸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렇게 장력 조절하는 법을 조금 익혀놓으면 자신감이 좀 붙는 거예요. 내가 어떤 원단을 사용을 해도 뭐 이거 장력 조절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두면은 요긴하게 앞으로 계속 재봉생활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 이 밑실이 엉키는 문제를 제가 연결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냐면 밑실이 엉키는 이유는 단언컨대 제가 10중 8구는 밑실을 잘못 끼웠을 때 엉킵니다. 10중 8구니까 정말 엄청난 퍼센테이지예요. 그죠? 8, 90%는 다 그 문제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재봉틀에 밑실을 넣는 방향, 그리고 밑실을 넣는 그 그림, 그대로 밑실을 넣어야만 밑실이 엉키지 않아요. 윗실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제가 3강인가 그 몇 강에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거 항상 유념을 하셔야 밑실이 안 엉키고요. 장력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아까 나는 느슨한 실을, 니트용 실을 아랫실에다 끼워가지고 장력을 좀 풀어놨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다음에 옷을 만들 땐 그냥 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장력을 다시 잠갔어야 되는데 까먹고 안 잠갔어. 그러면 갑자기 얘가 실이 너무 많이 풀려 나오면서 막 밑실이 엉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력과 이 밑실이 엉키는 관계는 그 정도, 한 10분의 1 정도? 내가 이걸 안 잠갔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있다는 거죠. 90%는 밑실을 잘 넣었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수입니다.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북집 같은 경우에 말이죠. 이 수직 가마의 북집
상당히 예민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집이 흠집이 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밑실이 어마어마하게 엉키더라고요. 저도 경험상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초보 때는 막 뭔가 기계가 안 되고 막 이러면 되게 겁이 나잖아요. 내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밑실 북집이 막 이렇게 뭔가 막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실이 엉킨 것 같아 이랬을 때 조심히 요거를 꺼내서 이렇게 밑실이 잘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냥 막 밟는다거나 하다 보면 바늘이 부러지고 이 북집도 흠집이 나고 이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북집이 고장이 나니까 실이 계속 엉키는 사고가 막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북집을 새로 구입해서 갈았더니 그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집이 상당히 밑실 엉킴과 연관성이 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수평가마 같은 경우에는 그 북집이 고장날 일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로 직접적으로 바늘이 막 들어가서 얘를 막 괴롭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수직가마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재봉틀을 밟을 때 있잖아요. 재봉틀을 우리가 처음에 밟을 때 조금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조금 살살 다뤄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천천히 살살 얘를 다뤄줘야 얘가 계속 이제 시동이 좀 걸리면서 나랑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더 잘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막 세게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어 막 이렇게 하면은 기계가 정말 금방 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밑실 엉킴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계를 조금 아껴주는 마음으로, 알아가는 마음으로 좀 천천히 작업을, 그러니까 발판을 밟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또 제가 잔소리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용으로 할 수 있는 오버록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가정용으로 오버록을 할 때, 그러니까 오버록 기계가 있느냐 아니면 가정용 오버록을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가정용 지그재그로 오버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오버록 노루발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오버록 노루발은 뭐냐면 그러니까 똑같이 지그재그를 하는 건데, 오버록 머신은 칼날이 달려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끝단을 깔끔하게 칼날이 싹싹싹싹 잘라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동시에 그 부분을 실들이 착 감아서 딱 이렇게 잠궈준다는 거죠. 올이 풀리지 않도록. 그런 장점이 있는 건데요. 가정용은 거기 칼날이 달려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이 좀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으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건 끝부분을 일단 가위로 깔끔하게 싹 자릅니다. 이거를 자르고서 한동안 두면 또 올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작업하기 바로 전에 깔끔하게 싹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버록 노루발로 갈아 끼우면 오버록 옆 그 노루발에 이렇게 칸이 이렇게 막아주는 칸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걔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끝선입니다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그 끝선에 맞추세요 하면서, 그러면 내가 자른 깨끗한 끝선을 그 선에 맞추고 앞으로 쭉 가면서 지그재그를 하던,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중 오버록 같은 바느질을 하던 하시면은 그 끝부분이 오버록 머신으로 한 것처럼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제 끝부분이 약간 깔끔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사용하는 노루발이거든요. 그리고 그 노루발을 보면 중간에 약간 그러니까 공간이 뜰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이 쇠붙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시접분의 오버록을 할 때 그 부분이 약간 감길 수 있기 때문에 걔가 약간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깨끗한 오버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0강은 여러분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네, 다음 11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옷 만들기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원단에 대한 얘기, 원단을 선세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이런 진짜 이제 실전을 대비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봉이들 그러면 집에서 또 열공하시고요. 많이 연습하시고요. 11강에서 봬요. 안녕.